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공정비사 면허 모의고사 제3회 항공법규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국제민간항공기구 내에서 최고 기관인 총회의 권한 및 의무가 아닌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최고 기관은 총회인데요. 총회의 주요 권한 및 의무는 예산 및 분담금 결정을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회원국 분담금을 확정합니다. 이사국의 경우 3년마다 36개 이사국을 선출하고 의사규칙 결정을 통해 회의 절차와 운영 규칙을 스스로 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연차보고서 제출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무인데요. 이사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집행기관으로서 총회와 회원국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활동과 재정 현황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행하는 경우가 아닌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100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번 보기의 경우에는 영공을 전혀 통과하지 않는 비행이므로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회차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된 문제이며 출제율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대해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서류로는 법령상 총 14가지 정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공기 등록 증명서는 해당 항공기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함을 나타내고, 무선국 허가 증명서는 항공기 무선 설비 운영에 대한 허가 확인을 나타내는데요. 운용 한계 지정서의 경우에도 항공기의 성능과 운용 한계, 그리고 절차 등을 명시한 문서이므로 법령상 탑재해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보기의 경우 항공기 운항 준비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 그리고 활용되는 운항 관련 서류이므로 법령상 항공기에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공식 서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 개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 개조 승인 신청서를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가?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리 개조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항공기 사고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제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관련 문제가 총 4가지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강조 표시된 부분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부품 등 제작자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회차에서 설명드렸듯이 부품 등 제작자 증명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장비를 공식적으로 제작하여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작자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항공기 부품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품을 만드는 제작자가 기술력, 품질 관리 능력, 생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를 먼저 심사해서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서 항공기 도어를 만들고자 할 때 단순히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닌 해당 업체가 항공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품질 시스템과 설비를 갖췄다는 것을 국토부에 증명하고 부품 등 제작자 증명을 받은 후에야 정식으로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품 등 제작자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는 시행규칙 제63조에 명시된 이 세 가지라는 것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사망증명 승인을 받은 당해 항공기가 운항을 위해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32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회차에서 설명드렸듯이 제32조 제1항 내용을 보시면 소유자 등은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를 한 경우에는 제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망성을 확인받지 않으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비 후 항공기나 부품 또는 장비품이 안전하게 운항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가망성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이 바로 법적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검사기관으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와 전문 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형식증명과 형식증명 승인, 그리고 제작증명과 가망증명, 가망승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 등 제작자 증명 등을 위한 검사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등록 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11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항공기 등록 원부에는 총 7가지 사항들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급유 또는 배유를 할 수 있는 경우.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기 급유 또는 배유를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3번 보기의 경우에는 경납고 기타 건물 외측 15m 이상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급유나 배유를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공항 내에서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법에서 명시하는 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항행 및 활주와 관련된 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보기의 경우 경납고 내부는 항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사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71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 법규 문제에서는 누구에게 신청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또는 지방항공청장인지에 대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긴급 항공기의 지정을 취소받은 경우 얼마 동안 지정을 받을 수 없는가?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69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긴급 항공기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운항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긴급 항공기 지정을 취소받을 수 있으며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긴급 항공기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 항공기에 대한 문제는 해당 문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의 종류, 그리고 긴급 항공기 지정 신청서의 기재 사항들이 문제로 출제되므로 출제되는 유형들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항행안전 무선시설이 아닌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번 보기의 경우 항공기 무선항법 장치 종류 중 하나이므로 항행안전 무선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기본 시설인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시행령에 따른 기본시설은 총 7가지가 있고 3번 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은 지원시설에 해당됩니다. 다른 문제로는 지원시설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종류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로 아닌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는 지난 1회차와 2회차 모의고사에서 모두 출제된 문제인 만큼 출제율이 높은 문제인데요. 관련 법령으로는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민간 항공기와 일부 공공기관 항공기 사고에만 적용되는데요. 군용이나 세관용, 그리고 경찰용 항공기는 각 단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과 연관된 상황일 경우에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국제항공사법에 해당하는 국제조약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은 4번이죠. 국제항공사법은 주로 국제항공운송에서의 항공사의 책임, 즉 승객과 수화물 그리고 화물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다루는 법체계인데요. 일본 보기의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사법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으며 국제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승객, 수화물, 화물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번 보기의 로마 협약은 항공기의 제3자 지상물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인데요. 항공사와 승객, 화물 관계가 아닌 지상 제3자 보호에 관한 내용의 협약을 말합니다. 3번 보기의 헤이그 의정서는 바르샤바 협약 개정 의정서로서 손해배상 한도 증액, 그리고 일부 규정을 수정한 것을 말합니다. 4번 보기는 항공기 내 범죄,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 관할권 규정이며 주된 내용은 형사법적 성격을 띠지만 항공기 내 질서 유지 관련 국제민간 항공법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문제는 새로 출제된 유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아닌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 다음에 5가지 사항들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에 관련된 문제도 여러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소음 기준 적합증명은 언제 받아야 하는가?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25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소음 기준 적합증명은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가망증명을 받은 경우와 수리 개조로 항공기의 소음치가 변경된 경우에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10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보기의 경우 제10조 제1항에 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보기의 경우도 제10조 제1항에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번 보기의 경우에도 제10조 제1항의 제4호에 따라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보기의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므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제민간 항공협약에 따라 최악국의 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조사의 책임.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국제민간 항공협약 제4장 제26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최악국의 항공기가 타 최악국의 영역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국가는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 국제민간 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사고의 진상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 등 또는 부품 등의 수리 개조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리 개조 승인 신청서를 작업을 시작하기 며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리 개조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수리 또는 개조 계획서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 유형이 다양하고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시행규칙에 강조 표시된 부분은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 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 정비업자는 누구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9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쉽게 말해서 정비 조직 인증을 누구에게 인증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비 조직 인증에 관한 법률 내용은 항공정비사 실기 구술에서도 물어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36조와 별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번 보기 외에는 나머지 보기들은 전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모두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은 항공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번 보기는 틀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정비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도 항공정비사 실기 구술에서 자주 물어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사업법 제41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제2항의 제2호에 따라 총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보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다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닌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망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험 비행을 할 항공기는 특별 가망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에 해당되므로 이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공기의 연구 및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모의고사 제3회 항공법규 과목의 문제 리뷰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들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